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이 해마다 보고해야 되는 연방정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또 주정부 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이 그 밑에 50개 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50개 주는 각각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하. 연방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정부도 50개 주 정부가 사이즈에 따라서 독자적인 세무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좀 낮고. 근데 미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내가 여기서 살다가 플로리다로 가는데 무슨 뭐 허가 맡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여기서 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네. 복권 20억짜리가 터졌을 때 네네. 야, 이 세금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연방이 맥시멈으로 올라가면 37%. 그보다 더 올라가는 케이스 엑스트라 텍스가 있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맥시멈 37%. 주정부가 13%. 아, 네.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은 50%가 50%네요. 넘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권을 텍사스에 샀다면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겠어요? 2억 7천만 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안 내도 돼요. 스테이트 텍스는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연방만 내면 돼 끝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야, 그 사람이 당첨이 되고 3개월 만에 오늘 나타났다는데 나타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래서 가서 샤워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알타디나가 제가 살고 있는 파사데나하고 제일 가까워요. 네. 그래서 야, 거기를 나중에 한번 가서 사야 되겠다. 안 사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41개 주가 지금 스테이트 텍스를 다 걷어요. 한 10개 정도의 주가 스테이트 텍스를 안 걷어요. 그러면 안 걷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생기지 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다른 소득, 세일스 텍스가 높달지 아하. 프로퍼티 텍스가 높달지 네. 이런 현상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연방 세금을 아니 주정부 세금을 안 받고 우리 동네만 와라. 그럼 네가 와서 소비해라. 그리고 집을 살 것 아니냐. 네. 그러면은 프로퍼티 텍스를 내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까 이 한 케이스만 해도 주정부의 세금이 2억 7천만 불이니까 예. 고소득자들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그럼요, 같아. 그럼요. 내가 보기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스트는 캘리포니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뉴욕, 뉴저지가 뭐 10%대. 그다음에 한 10%는 11%는 하와이가 많고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세금이 있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세금이 없는 쪽으로 가가지고 세금을 절약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심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금을 안 내서 혜택이 갖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과거는 주정부 세금 낸 것을 연방 정부에서 디덕션 해줬어요. 아하, 네. 20만 불 캘리포니아 세금 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업투 만 불까지만 공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연방 정부에. 그게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만든 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아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주정부 세금을 냈는데 그건 연방 정부에 하나도 공제가 안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 봐라. 내가 꼭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돼. 물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빼놓고는 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런 뭐 생각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근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소득세라는 거는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외에는 카운티나 시티는 소득세가 없는 이제 거죠. 나중에 좀 다음번에 한번 아, 그래요? 설명할 네네네. 때 시리가 어떤 시리가 또 그런 또 세금을 내는 시리가 있는데 저는 그때 가서 그건 이야기를 또 하고 따로 크게 하기로 하죠. 따진다면 연방 소득세와 주 주정부 소득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연방 소득세 법이 있고 주정부 소득세 법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르냐? 어떤 이슈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고. 이슈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에 이렇게 먼저 개정을 하면은 그 정부가 그걸 따르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따르고 싶어. 다르게 따르고 싶어. 예를 들자면 하나. 예. 이번에 미들 클래스 텍스 리펀드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700불. 맨 처음에 보고됐을 때 그건 연방은 텍사블이야. 연방은 과세소득이야. 근데 주정부는 과세소득이 아니야.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네, 혼선이 네, 네.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여기서도 네. 보고를 하고 그래 우리는 보도를 하시고 그랬죠. 그 전에 1099 폼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1099 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텍사블 인컴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또 기다 아니다. 뭐 지금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텍스 리턴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 금액이 700불이니까 저도 했다가 안 하는 걸로 한번 해보니까 뭐 5불 10불 정도의 텍스 레이트 저소득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연방에서 학자금 탕감 조치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탕장 조치. 네. up to 2만 불까지. 예. 이건 연방 특별 모든 탕감은 텍사블이에요. 일반적인 탕감은. 어허. 일반적인 크레딧 네. 카드 컴퍼니가 내가 10,000불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봤어. 너 예. 1099 받아가지고 세금 보고해.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1099을 발행해 주는데 연방의 그 학자금 탕감은 연방에서는 난 텍사블 보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주정부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그래서 조금 주정부는 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달라요. 그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처분할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팔 때 위드홀딩 텍스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예. 그 연방 정부에는 내가 집을 팔았는데 내년도에 세금 보고 하면 되지? 근데 내년도에 세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 낸다. 네. 그렇게 하는데 주정부는 너 세금 내지도 않고 딴 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리 좀 내놔. 미리 내라. 그게 네. 3.33%예요. 또 네.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적게 낼 수도 있지만은 아하. 이것은 세금이라는 것보다 미리 예납해 놓는 돈이에요. 네네. 근데 100만 불짜리 집 한 채 팔았는데 33,000불을 떼가요. 그 작은 돈 아니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에스크로에서 그 크고 적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일반인들이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고 그걸 미리 내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텍스 리턴 할 때 반드시 와야죠. 그런 이슈들이 매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신경을 그렇게 해서 돈을 안 차단 케이스가 굉장히 많대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다른 주에서요, 프로퍼티 텍스가 높거나 또는 자동차 프로퍼티 텍스를 따로 해마다 거둬들이는 주도 있다고 댓글 그럼요. 맞습니다. 달아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고소득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타이거 우드도 그렇고 타이거 우드나 미켈슨, 필 미켈슨.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들 지금 좀 주세금이 적은 대로 지금 다 엄격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1년에 반 이상을 다른 주에서 거주하면은 캘리포니아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 이상을 미니멈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레지던스를 판정하는데 one of the factor는 돼요. 그러나 가족이 여기서 산다. 자녀가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 그다음에 여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자기 몸만 살짝 저쪽에 가 있는 것은 이게 레지던트 테스트에 안 맞는 안 거죠.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난 레지던트가 지금 플로리다야.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안 했어. 그 대신 잘 내던 분이 어느 한 해 딱 안 내잖아요. 그러면 레지던스 테스트 오디트를 해요. 근데 네. 그 오디시 상당히 세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그 한 팩터만 가지고 하면 쉽죠. 내가 183일을 바깥에 살았는데 예. 무슨 소리야? No. 당신은 모든 재산이 여가 있고 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캐주얼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레지던트가 아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테스트를 해. 그래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중소득층, 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은데 아니 필 미켈슨만 해도 1년에 1,000만 불 이상씩 법니다. 네. 그러면 1,000만 불이면은 아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데 13.3%면 1,000만 불이면요 130만 불을 내냐 마냐 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산대요. 플로리다에 주피터라고 하는 도시인데 나는 가보지도 안 해봤지만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골퍼들 오잖아요. 예. 캘리포니아는 안 와요. 맞아요. 다 텍사스로 가버려요. 다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살더라고요. 플로리다 가버리고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네네. 뭐 다른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인식 차이가 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텍사스나 없는데 네바다나 텍사스나 LA를 뛰면은 플로리다도 많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보통 서류 같은 거 작성을 할 때요. 주거지를 적는 칸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 해당하는 그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one of the factor야. 왜냐하면 그 헐리우드 스타들을 보면 집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기는 유럽에서 주로 많이 그러니까. 산다.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주소지로 세금 보고를 할 것인가? 유럽에 살고 있는 거기서 아니 세금 그러니까 보고를 할 것인가? 주소지를 어디로 사용하는 것보다 예. 네가 진정한 캘리포니아의 주된 네. 레지던스를 갖고 있냐. 음. 니네 학교 드라이브 라이선스 보링을 어디서 하느냐, 너 멤버십을 어디로 갖고 있냐, 너 의사는 누구한테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조항에 맞아야 아하, 네. 맞아야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은 뭐 여기서 한 달, 저기서 한 달, 뭐 유럽에서 2달, 석 달 이렇게 많이 살고 캘리포니아는 진짜로 뭐 한두 달도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세금 안 내느냐? 너 월드와이드 세금 다 내야 돼요. 영국에서 번 세금도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판명이 되면은 예. 캘리포니아 세금 내야 돼요. 아하, 네. 참. 그러니까 제 딸애도 지금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데 걔도 보면은 인컴 텍스 리턴을 하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서 자기가 그쪽에서 낸 돈을 낸 돈이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낸 세금과 여기서 낸 세금을 비교해 가지고 많이 낸 쪽에서는 크레딧을 받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그게 이제 각 나라마다 그게 이제 각 나라마다 어그리먼트가 돼 있겠죠. 트리트가 돼 있죠. 조세 협약이 돼 있죠. 한국과 미국, 네. 한국과 네덜란드 이런 그 특이하게 되어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국가마다 또 다르겠네요. 그럼요. 다 네네. 다르죠. 지금 카톡으로 질문을 살짝 결이 조금 다른 질문인데 한번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2022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은 거 또 지난해 기름값 폭등으로 주정부로부터 받은 700불 이게 인컴이 단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느냐고 여쭤보셨어요. 예, 보통 그 소셜 시큐리티만 미니멈으로 받고 저 미국에서 한 사람당 평균치가 한 1,400불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3,000불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최저치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아까 700불 받은 예. 사람들은 세금이 안 나올 거예요. 세금이 안 나오면은 세금 보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네. 돼요. 그러나 뭐 아마 최영호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maybe taxable이 될 수도 있어요. 임춘택 대표도 마찬가지시죠? 예, 조금 고소득자라서. 아니 그런데 사실 그냥 은퇴연금만 받고 사는 사람이라도 네. 그 뭡니까 자기가 미니멈 페이먼트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도 세금 보고는 나는 낼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세금을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저 팬데믹 때 예. 네, 그 말이에요.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벌써, 가지고 예를 들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이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러지 마세요 좀 해주세요. 어허, 그럼 뭐 해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컴 텍스 보고를 할 때 나는 이 정도 요것이 내 인컴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이 금액에 의해서 낼 세금은 없기 없다. 때문에 어. 난 빵원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건 괜찮은 거야. 아니겠냐, 누가 이거죠. 못하게 해요. 신고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듯 싶어요. 그게 이제 예.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팬데믹 때 받은 돈 같은 거를 이렇게 계산하고 그럴 때 그렇죠. 보면은 그런 예. 근거가 있으니까 세금 보고를 해놨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훨씬 더 뭔가 좀 체크가 빨리 오고 말이죠. 이제 그것은 텍스페이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세금이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앞으로 혹시라도 올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그 페이먼을 받기 위해서 잘 연결해 놔야 되겠다. 그러면 해 놓는 게 낫죠. 글쎄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